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주말 새벽이 됐군요. 많이 늦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가 좀 있어서 방송 녹화를 하고 오늘하고 늦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제 개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린 뉴스죠. 이승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 연 간부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이, 그러니까 차장과 부장, 부부장까지 참석했겠죠. 이 검찰 간부들이 직제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 중에서도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까지 인용하며 이번 직제 개편안을 정면 비판했다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 윤 총장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말이 새삼스러울까요? 왜 차장검사가 검사장에게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승윤 검사장이 주도한 검찰개혁, 검찰 직제 개편은 곧 검찰 권력이 특정 세력을 위해 잘못 작동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송경호 차장은 지검장의 취임사 내용도 비슷하니 검찰이 강제의 불의를 외면하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어느 부장검사는 이 검사장에게 우리 의견을 듣고 부서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는군요. 아마도 공공수사부 아니면 반부패 수사부겠죠. 저는 아직 우리 검찰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선 검사 의견을 모아 직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검이 법무부에 제출하자 아주 일부지만 그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처음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직제 개편에 대하여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로 다들 생각했죠.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검난 조짐까지 보이자 법무부가 작은 양보를 한 겁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를 없애지 않고 공직자 범죄 형사부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 형사부로 바꾸어서 기존 전담 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어 전담 기능이 없어진다고 하는군요. 대신에 북부지검 한 곳을 조세범죄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도 직접 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아주 재미있는 뉴스도 떴습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검찰 인사를 제대로 비판했습니다. 영국 언론이 한국 검찰의 현 상황을 기사로 다룬 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을 뺐다. 커브, CURB, 커브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제한하다는 위축시킨다 이런 뜻이죠. 유력 외국 신문이 우리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낯도 화끈거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8일 검찰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제주도와 부산 등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조선시대 유배지로 보낸 귀양과 같다. 아마 한국계 기자가 쓴 기사겠죠. 그러니까 귀양을 알죠. 하긴 이번 인사를 한 추미애 장관도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국회에서 언론사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 중간에 태일하게 앉아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입니다. 이 기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조선 왕조 시대에 순종적이지 않은 관료들을 귀양 보낸 유배지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쫓겨간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케이스를 아주 자세히 썼더군요. 박찬호 검사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를 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귀향을 간 것이라고 쓴 겁니다. 이 기사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일까?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이 권력수사 검사들을 쫓아낸 자리에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검사들로 채웠고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서초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승윤 중앙지검장과 묘한 갈등을 빚는 처지가 됐습니다. 검찰의 1인자 2인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소득도 있더군요. 그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 2주 연속 등장한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차기 주자 선호도의 1%를 차지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유승민 새보수당 대표죠. 전 대표죠. 와 같은 지지도입니다. 이낙연 24%, 황교안 9%, 안철수 4%. 이 세 분이 선두를 형성하고 있더군요. 어쨌든 그는 이제 당당히 차기 대권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와 같이 3%를 기록해서 이낙연, 황교안, 안철수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축하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경찰의 개혁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을 수차 말씀드렸죠. 경찰의 자정, 경찰 개혁은 이제 경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그러니까 어제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경찰 개혁이 검찰 개혁과 하나의 세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칫 비대화된 경찰 권력이 부를 부작용이 이제 눈에 보이겠죠. 그런데 경찰 권력을 견제하려면 그건 검찰을 통한 견제뿐이죠. 경찰 권력을 누가 통제합니까? 행정부 장관이 한다고요? 아니죠. 그런데 검찰의 힘을 빼서 허수아비로 만든 지금 무슨 방법으로 경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잠옷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부서, 특히 형사사건을 다루는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독직사건을 저지르면 징역 한 15년 이상,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엄한 법을 만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법 자체로 견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문 대통령의 마음은 한결 편해진 것 같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원하는 걸 모두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한 것일까요? 그 시간에 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다른 뉴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는 징후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던 청와대는 김계관에게서 세례발 치지 말라는 모욕까지 받고도 입을 다물었죠. 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여러 통로로 전달한 것은 미북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요, 한미 간에 벌어진 공조균열,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지적합니다. 미국이 다른 쪽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딱 감춘 채 정의용 실장을 만나서 문 대통령이 그걸 좀 전달하게 해달라. 트럼프가 정말 이랬을까요? 어떻든 이 시점에 해리스 주한 미대사 발언이 터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미국 측을 당황하게 하는 발언을 기자회견에서 했죠.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자적인 대북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겁니다.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자 미국 조야가 놀랬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 공조에서 한국이 이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미국과는 항상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는데 미국 측이 불편한 것은 여기저기서 표시가 됐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나온 건 16일입니다. 그는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만 한다. 기자가 여행은 제재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묻자 해리스 대사는 여행객이 북한에 가져가는 물건은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제재를 촉발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 바꾸고 말하면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제재에 걸린다는 경고이죠. 해리스 대사는 관광객들이 DMZ를 지나갈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가 관여된다는 뜻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누굽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의 허가가 없으면 개별 관광은 안 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당정청이 일제히 해리스 대사 때리게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주권 문제라고 했죠. 해리스 대사가 주권을 침해했다 이 얘기죠. 민주당 의원들도 주권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 얘기도 우리 주권 침해하지 말라는 말이죠.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인데 일본인 여성과 만나서 낳은 사람이고 일본에서 자랐죠. 그래서인지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재미있는 기사를 썼더군요.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이 한국인들 사이에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가 일본계로서 한국 대사에 부적절을 한 데다가 전역 이후로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관에서 전역한 이후로 코수염을 길렀는데 그 코수염이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 특히 총독을 연상시킨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이죠. 그러니까 날이 바뀌었으니까 어제군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하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여하튼 그러고 보니 얼굴도 코스튬 기른 얼굴이 말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 사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웃자고 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한창 협상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그래 SMA죠. 스마. 이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 기고문을 실었더군요.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 3분의 1만 부담한다. 이 내용입니다. 정력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거죠. 그들은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양 대상이 아니고 동맹이다? 그래서 묻고 싶군요. 그들 요구대로 그들의 훈련비 그리고 항공비 이런 재반 비용까지 심지어 가족 체류비까지 우리가 전부 부담한다면 미군은 이제 한국의 용병인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한미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총선 관련 뉴스도 다시 점검해 올리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오. 멀지 않아 봄입니다. 지금까지 진우측이었습니다.